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니콘의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죠. Z9을 공식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뭐 내용이 없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Z9을 만든다고 말은 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아무튼 제 내피셜로는 이번 니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 아직 안 죽었다. 그 내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하고 있다. 잊어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유명하신 이분의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죽을 지경이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에 나온 발표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는 그동안 떠돌던 Z9에 관한 루머들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니콘 카메라 개발 부서 조금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이게 공식적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사진이 떴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Z9은 거의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에서 바뀌지 않고 요 모양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디자인상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세로 그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플래그십 예전에 봤던 D1 시리즈처럼 이렇게 세로 그립이 붙어 있고 예상도에서 많이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겠지만은 캐논의 R1도 이렇게 세로 그립이 붙어서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크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크든 말든 이거 배터리 오래 가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거를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발표 내용은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여기 클릭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센서랑 이제 프로세서 그리고 8K 비디오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이 세 가지도 내용이 있냐 이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고 그냥 뭐 프로세서 새로 달고 8K 비디오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겠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 중에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드 CMOS 센서 이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냥 소니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센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스택이 이래 쌓다는 거잖아요. 이래 쌓는 건데 이게 포베온처럼 RGB 이거를 쌓아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베이어 패턴 기존에 있는 베이어 패턴 센서고 단지 그 이전에 이렇게 퍼져 있던 거를 이제 쌓아가지고 즉청해서 이렇게 센서를 만들어가지고 소니에서는 원가 절감도 하고 뭐 아무튼 최근에 나온 소니 센서들이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DP 리뷰에서 니콘의 개발 부장쯤 되는 영어로 직함을 적어놔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쪽에 중요 인물처럼 보이는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떠돌고 있는 Z9의 루머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머에 의하면 50메가픽셀 그러니까는 5천만 화소 센서가 탑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4,500만 화소 그리고 6,000만 화소대 센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테스트를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진짜 들어갈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대충 중간쯤인 5,000메가픽셀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사는 20프레임 정도 끊는다니까 그렇게 뒤처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소니가 5,000만 화소로 30프레임을 끄는 거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굉장히 적죠. 거기에 반해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품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4비트가 거의 최고인데 16비트의 로우 파일을 제공해준다. 이러니까는 추후 보정하거나 뭐 이럴 때 개조가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 뒤처진 같은데 아무튼 8K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초점을 굉장히 개발을 해가지고 좋은 성능으로 내놓겠다. 그 다음에 저장 장치로는 기존과 똑같이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조금 큰 거 있죠. 그거를 넣는다고 하니까는 아마 메모리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SO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저가 64인 거는 이제 니콘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러는데 니콘 같은 경우 사진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타사에 비해서 항상 더 뛰어난 게 있었으니까는 이 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캐논이 15.5 스탑이라 그러고 이제 소니가 15 스탑이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측정치는 조금보다 좀 작지만은 아무튼 얘네들 기준으로 16 스탑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니와 마찬가지로 블랙아웃이 없는 EVF를 달아주겠다. 그리고 해상도도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가바이트 램 그리고 USB-C 와이파이 그 다음에 GPS 기능은 참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거니까는 꼭 까먹지 말고 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개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태국 공장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은 아예 문 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일본 센다이 공장은 이제 계속 열어놓는다. 거기서는 조금 더 정밀하고 복잡한 부품을 생산해서, 최종 조립을 태국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센다이 공장은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빡시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한 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8K 비디오, 8K 비디오를 니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는, 니콘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비디오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K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개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70-200F 2.8 렌즈, 그러니까는 Z 마운트 렌즈가, 발표는 봄에 했는데, 실제 물건이 가을까지 없었죠. 늦가을, 거의 겨울까지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뭔 일 있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그때 당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생산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니콘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리고 나서 니콘이 생각하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니까는 자신만만하게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도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가혹한 조건에서도 누가 여기 사진가가 눌렀을 때 반드시 촬영이 되는 그런 튼튼한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튼튼하지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잘 찍히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그냥 튼실하게 만들겠다. 특별히 뭐 하이테크 이런 거를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서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이제 Z6II, Z7II가 새로 나왔죠. 그 카메라가 잘 팔리고 있냐, 니콘 미러리스들 요새 잘 팔리고 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답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니콘에서는 이 미러리스의 판매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튼튼하고 신뢰도 높은 카메라를 사랑해주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상투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을 미루어서 짐작하자면은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닌 듯한 게 제 뇌피셜입니다. 미러리스 다음으로 카메라 시장에 불어닥칠 아주 큰 변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거기에서 5G니 뭐 네트워크니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 카메라 뭐 이렇게 기대는 해봤는데 역시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하이테크 슈퍼 울트라 굿짱인 이 스냅 브릿지를 조금 더 개선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스냅 브릿지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봤을 때 니콘 마인드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스냅 브릿지 이거 앱 하나 개발해 놓고 5G 뭐 네트워크 이런 거 그들먹거리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Z9 발표와 루머 그리고 인터뷰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니콘이 뭔가 완판치 크게 한번 이슈라든지 어떤 그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한 방이 없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니콘 이렇게 가면은 휘청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1억 화소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8K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일본 기업들의 느낌이 잘 나갈 때는 뭐 이상한 거 이것저것 막 만들다가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거를 그냥 계속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기술 기업이 타개할 수 있는 거는 멋진 성능으로 무장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판매를 해가지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콘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 화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1억 화소를 처음으로 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